찢어지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 정말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2층 난간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답니다. 정장 치마가 움직임을 방해하니 그녀는 재빨리 옆구리를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천조각이 허공에 흩날리는 그때 그녀의 무릎이 범인의 머리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공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았고 경찰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했습니다. 참,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떻게 2층에서 뛰어내려 그런 타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글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지요. 월요일 아침 9시, 서울 강남의 한 무역회사 회의실에서 해외 영업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미국 출장 어떻게 할 거야? 팀장 김 과장이 물었어요. 10명의 팀원 중 절반이 고개를 숙였지요. 미국 바이어들과의 협상이 까다로워서 그랬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이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28살 서연은 회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썼지요. 말수가 적어서 입사 3년이 됐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잘 몰랐어요. 서연이가 괜찮을까? 김 과장이 의아했지요. 실무는 잘하지만 협상력이 약해 보였고 특히 서구 바이어들과의 일이라 걱정됐습니다. 저 영어 잘하고 미국 시장 자료도 준비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지만 옆에 박 대리가 웃었어요. 서연이는 너무 얌전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당하기 쉽지 않을까? 다른 동료도 동의했지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런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일정이 바빴고 김 과장이 고민하니 영업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결정됐나? 아직입니다. 서연이가 자원했는데. 부장이 서연을 봤어요. 그동안 실무 잘했지만 미국 바이어들은 만만치 않아. 계약 규모도 크잖아. 서연은 고개 숙였지요.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말 못할 과거가 있었지요. 그건 평범한 회사 생활과 맞지 않았어요. 그럼 최 대리가 가는 게 어때? 부장의 말에 최 대리가 끄덕였지요. 서연은 실망했지만 예상대로였어요. 언제나 그녀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 끝나고 모두 떠나니 서연은 혼자 창밖을 봤어요. 빌딩 사이 하늘이 답답해 보였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때론 안도감, 때론 외로움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게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이런 순간이 힘들었지요. 괜찮아, 서연아. 이게 안전한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오후 업무가 쌓여 있었지요. 서연은 다시 조용한 표정으로 책상으로 갔어요. 하지만 몰랐지요. 이틀 후 자신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날 줄을. 그 공항 위기. 화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최 대리 전화였지요. 가족 응급으로 못 간다고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인데 자료가 완벽해서 부장님이 내가 가면 좋겠대. 서연은 당황했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능력을 보일 때였지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수요일 오전 6시 인천공항은 분주했어요. 서연은 검은 정장, 하얀 블라우스, 무릎치마 차림이었지요. 서류 가방과 작은 캐리어가 전부였어요. 로스앤젤레스행 K11편 탑승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소리에 서연은 2층 카페에서 자료를 봤어요. 밤새 준비한 거였지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엄마, 엄마. 아이 울음이었지요. 내려다 보니 금발 소녀가 울고 있었어요. 12살쯤 된 백인 아이였지요. 4명의 남자들이 아이를 둘러쌌어요. 검은 옷, 건장한 체격이었지요. 행동이 이상했어요. 조용히 해, 애야. 한 명이 거칠게 말했지요.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떨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아버지가 애원했지요. 하지만 범인들은 무시했어요. 닥치고 따라와. 그러면 안 다쳐. 서연은 직감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지요. 곧 보안요원과 경찰이 왔지만 범인들은 여유로웠어요. 경찰 와도 소용없어. 이 아이는 우리와 간다.
리더 마커스가 차분히 말했지요. 그의 손에 위협적인 게 있었어요. 소란 피우면 아이가 다칠 수 있어.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지요. 승객들은 멀리서 봤고 경찰은 접근 못했어요. 아이 안전이 우선이었지요. 협상가 부르자 특수부대는 얼마나 걸려? 무전 소리가 들렸지만 범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10분만 더. 그 다음엔 아이와 나갈 거야. 마커스가 시계를 봤지요. 서연은 2층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아이가 위험한데 누군가 도와야 했지요. 하지만 경찰도 못했어요. 에밀리. 어머니가 흐느꼈지요.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쳤지요. 과거라면, 아니 지금은 안 돼.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울음이 계속됐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시간이 다 됐어. 가자, 마커스가 신호했지요. 범인들이 아이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경찰은 거리를 두었지요. 그때 서연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회사원 눈빛이 아니었지요. 안 돼, 중얼거리며 난간을 넘었어요. 치마가 방해하니 옆구리를 찢었지요. 찢어지는 소리에 모두가 봤어요.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허공을 가로질렀지요. 찢어진 치마 조각이 흩날리는 중에 무릎이 마커스 뒤통수를 때렸어요. 쿵! 190cm 넘는 마커스가 쓰러졌지요. 뭐야? 나머지 범인들이 당황했어요. 리더가 한 방에 무너진 게 믿기지 않았지요. 특히 정장 여자가 한 거라니. 서연은 착지하며 일어났어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지요. 마치 익숙한 듯. 에밀리, 괜찮니? 영어로 물었지요. 아이는 놀란 눈으로 봤어요. 누구야 너? 한 범인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팔을 비틀었지요. 관절기였어요. 아, 비명과 함께 쓰러졌지요.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마지막 범인이 뒤에서 기습했지만 서연은 피하며 팔꿈치로 명치를 쳤지요. 숨이 막혀 무릎 꿇었어요. 3분도 안 돼 4명이 무력화됐지요.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이 지켜봤지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웅성거림이 들렸지요. 경찰들도 파악 못했어요. 민간인이 해결한 거라니. 괜찮으신가요? 젊은 경찰이 다가왔지요. 서연은 끄덕이며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울며 안았지요. 아버지도 고개 숙였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숨긴 과거가 드러났지요. 신분증 보여주실래요? 경찰이 물었지요. 이서연, 무역회사 직원. 그런데 이런 기술은?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지요. 과거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찍었지요. 사진은 서연이 당황했지만 늦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 마이크를 댔지만 서연은 고개 저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서둘러 탑승구로 갔지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대단하셨어요. 무술인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 안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숨 쉬었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과거 흔적이 드러났지요. 괜찮을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야. 중얼거렸지만 몰랐지요. 영상이 인터넷과 방송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조직 뒤에 큰 존재가 있다는 걸. 14시간 후 로스앤젤레스 도착. 휴대폰에 수십 통 부재중 전화. 불안했지요. 그날 저녁 9시 한국뉴스 채널이 영상을 방송했어요. 긴급뉴스. 인천공항 아동 납치 미수에서 한국 여성의 대응이 화제. 앵커 말과 함께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지요. 2층 뛰어내림, 치마 찢기, 제압 장면 슬로우, 모션. 목격자들은 액션 영화 같다고 했어요. 치킨집 가족이 봤지요. 우와, 대박. 아버지도 무술인가 봐. 정장 입고 저런 걸 한다니. 전국에서 비슷한 반응. 온라인에 게시글 쏟아졌지요. 인천공항 여전사. 정장 누나 정체. 하지만 충격은 그 다음. 추가 소식. 이 여성은 707 특수부대 출신. 국방부 인터뷰. 이서연 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복무. 최우수 성적. 해외 파병 경험. 대변인 말에 스튜디오가 놀랐지요. 707은 최정예 대테러 부대. 남성 중심인데 여성 대원 중 하나. 소식이 전국을 흔들었어요. 영웅담이 아니라 특수부대 액션이었지요. 서연 회사도 난리. 팀 사무실에 모여 뉴스 봤지요. 우리 서연이야. 김 과장이 믿기지 않아 했어요.
조용한 직원이 그런 사람이라니. 왜 숨겼어? 박 대리가 당황했지요. 평소 무시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아니, 진짜 조용한 성격일 거야. 동료가 말했지만 모두 복잡했지요. 부장이 들어왔어요. 뉴스 봤지? 우리 서연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미안함이 섞였지요. 그동안 인정 안 한 후에 서연이 출장 가서 잘할 것 같네요. 모두 끄덕였지요. 이제 능력 의심 안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호텔에서 서연은 전화 받았지요. 뉴스 봤어? 707 출신이야? 고등학교 동창. 옛날 일이야. 대박. 왜 숨겼어? 서연은 대답 못했어요. 설명 어려웠지요. 왜 숨겼는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전화 끊고 야경 봤지요. 평범한 일상 돌아갈 수 있을까? 과거가 알려진 상황에서 호텔 전화, 로비의 기자들, 인터뷰 요청. 한숨 쉬었지요. 시작이구나. 하지만 몰랐지요. 진짜 문제는 기자들이 아니라는 걸. 조직 최상층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뉴욕 고급 사무실에서 빈센트가 모니터 봤어요. 이서연, 707복수의 불꽃. 보스,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해. 빈센트는 계획 세웠지요. 후회할 기회조차 안 줄 계획. 4개월 후 인천 도착. 상황 달라졌어요. 기자들 기다림. 플래시 터지고 마이크 뻗음. 출장 어땠나요? 특수부대 이야기 해주세요. 보안업계 계획? 당황했지만 익숙지 않았어요. 고개 숙이고 걸었지만 따라왔지요. 왜 실력 숨겼나요? 멈춰서 대답.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 택시 타고 문자 확인. 인터뷰 요청 수백 개. 아가씨 유명인이네. 기사가 말했지요. 운이 좋았어요. 운? 그런 기술이 운인가요? 회사 도착. 경비원이 정중 인사. 고생하셨어요. 어색했지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선. 저분이 그 속삭임 불편했어요. 사무실 들어서자 박수. 고생했어. 계약 성사됐지? 김 과장 반겼지만 어색함, 존경과 거리감. 네, 잘 됐어요. 실제로 바이어들이 뉴스 보고 조건 좋게 해줬지요. 에이스다, 부장 엄지. 하지만 진심인지 확신 못했어요. 점심에 박 대리가 같이 먹자. 평소 무시하던 사람, 동료들 모임. 특수부대 훈련 뭐야? 총 쐈어? 공항에서 무서웠어? 당황. 옛날 일이에요. 구체적 설명 싫었어요. 군생활 사연 복잡. 식당에서도 구경, 실물 대단해. 밥 못 먹었어요. 오후 인사팀 연락. 언론 연락 많아. 회사에서 대신할게. 집 가는 길 지침. 하루 관심 부담. 지하철에서 알아봄. 뉴스 그 여자. 모자 눌러쓰고 고개 숙임. 이런 일상 계속될까 답답. 집 도착 이상함. 물건 위치 바뀜. 기분 탓? 확인했지만 누군가 들어온 흔적. 휴대폰 울림.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서연 씨죠? 낯선 남자. 위협적. 누구세요? 곧 만나요?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 끊어짐. 소름. 장난 아님. 집 다시 확인. 들어왔었어. 시작됐구나. 눈빛 변함. 전사 본능 깨어남. 같은 시각 뉴욕 최상층 회의. 보고에 빈센트 차갑게. 50대 중반 정장. 조사 결과 파일 건냄. 28살 707호년. 해외 작전 격투 최고. 얼굴 굳음 만만치 않음. 제대 이후 개인 사유. 뭔가 있었을 거야. 계속. 제대 후 3년 회사 조용. 인간관계 적음. 사진 오래 봄. 마커스 병원. 뇌진탕 몇 달 주먹치며. 우리 당하고 가만 있나? 조사해. 인간관계 전부. 이미 시작. 한국협력통해 감시. 성급히 말아. 특수부대야. 사람 약점 있어. 정의감 강할수록 지키려는 것들. 동료, 가족, 친구. 위험에 빠뜨리면 이해, 심리적 압박. 왜 제대했는지 알아내. 효과적 압박. 완벽 계획. 직접 안 해치고 소중한 것들 위협. 서울 서연 잠못 이룸. 집 점검. 경계 본능 되살아남. 다음날 출근길 차량 따라옴. 검은 승용차 2대. 전문적. 회사 도착. 경비원 많고 청소부 낯설. 괜찮아? 김 과장 걱정. 시차 적응. 문자. 오늘 점심 김 과장 평소 식당. 조심. 얼굴 굳음 협박. 동료 파악. 과장님 점심 약속. 중국집. 바꿀 수 있을까요? 왜? 음식 별로래요. 동의. 하지만 시작일 뿐. 심리 압박. 저녁 비밀 연락망 접속. 혼자 못함. 하지만 망설임. 평범한 삶 원함.
빈센트 다음 단계 준비. 반응시험 이틀 후 큰일. 박대리 창백. 김과장 사고. 병원. 심장. 머즘. 어떻게 출근 중 차에 치임. 수술. 병원 향암. 중환자실 앞 가족 동료. 의사 뭐래? 다리 골절 심해. 입원. 주먹짐. 우연 아님 경고. 병원 나서 휴대폰. 빈센트. 안타깝네 시작일 뿐. 당신들 짓이군. 증거? 교통사고일 뿐. 뭐 원해? 사과와 배상. 배상? 아이 납치범. 당신 생각 우리 동료. 거절하면 다음 누구? 박대리, 부장, 친구. 식은땀. 모든 관계 파악. 일주일 후 연락. 현명히. 끊음. 밤새 고민. 당할 수 없음. 혼자 못함. 707 동료 연락. 정민아. 나야. 놀람. 뉴스 봤어. 유명해. 도움 필요. 설명. 경찰 신고? 증거 없음. 조직적. 알겠어. 내일 만나. 다음날 카페. 군인다움 위험해. 국제 신디케이트. 인신매매. 마약. 무기. 가만 없어. 제대 이유 알잖아. 다시 휘말려? 달라. 그때 지키지 못했어. 이번 달라? 계획? 움직임 파악. 강형사 연락? 도와줄까? 국정원 요원. 지금 경찰청. 시도할 가치. 오후 강형사 만남. 오랜만. 뉴스 봤어. 몸기억. 농담 말고. 설명. 빈센트 마크 중 도와줄. 공식 어려움. 범죄 안 저지름. 비공식 정보 공유. 일이 벌어지면 나서. 감사. 조심해. 끝날 수 있음. 무거움. 과거 떠오름. 저녁 생각. 평범 포기. 선택 없음. 사고 시작. 위협 현실. 사람들 지키기 위해 싸움. 군용 가방 꺼냄. 과거 들어있음. 회사원 아닌 특수부대원으로. 뉴욕 빈센트 지켜봄. 선택 예상. 대응 준비. 게임 시작. 일주일 후. 이렇게 맞아? 정민 걱정. 인천 버려진 창고. 지정 장소. 방법 없음. 다치게 둘 수 없음. 전투복. 방탄조끼. 강형사 대기. 오후 8시 차량 도착. 빈센트 직접. 정장 여유. 만나 뵙네. 주변 무장부하. 뭐 원해? 사과. 배상. 개입 안함. 아이. 납치의 사과? 웃음. 아이 누구인지 몰라? 에밀리 아버지 우리의 빚. 도박 수억. 그래서 납치. 담보. 아이 죄 없어. 부모 잘못 왜? 세상 공평 안 해. 그때 목소리. 서연 언니. 에밀리 나타남. 부모 뒤. 겁짐. 에밀리. 깜짝 선물. 약점. 비겁. 아이 끌어들임. 당신 망칠 때 생각 안 해? 신호. 총 꺼냄. 선택해. 가족 안전. 자존심. 복잡. 과거 떠오름. 구하지 못함. 무서워. 울음. 결정. 사과할게. 정민 놀람. 뭐야? 무릎 꿇음. 미안 동료 다치게. 웃음 맞아. 그 순간 손 짚고 회전. 연기탄 터짐. 신호. 뭐야? 당황. 연기 중 총 빼앗음. 관절기 제압. 자연. 에밀리 이쪽. 아이 가족 안전. 강형사 진입. 경찰. 무기 버려. 총성. 침착. 본능 깨어남. 빈센트 찾음. 총 들음. 방해군. 무고한 사람 다침 볼 수 없어. 정의감 때문에 군 쫓겨남. 멈춤. 뭐? 아프간. 민간인 구하다. 동료 이름. 창백. 아픈 기억. 위험함 알잖아. 포기 못해.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번 달라. 에밀리. 김과장 지킬게. 불가능. 방아쇠. 몸날림. 어깨 스침. 멈추지 않음. 주먹 강타. 비틀. 끝났어. 체포. 다른 범인 잡힘. 에밀리 안김. 고마워. 또 구해. 괜찮니? 무서웠지? 응, 믿었어. 어깨 피 흘림. 웃음. 지켜냄. 며칠 후 병원. 에밀리 가족 고맙다. 보답. 새 시작하세요. 언니처럼 용감할게. 충분히 용감. 회사 동료 반김. 김과장 깁스. 고마워. 구한 거나 마찬가지. 내 탓. 무슨? 덕분 안전. 저녁집. 거울. 붕대. 평온. 죄책감 벗어남. 증명. 며칠 후 정장 출근. 과거 안 숨김. 동료 받아들임. 오늘 미국 바이어. 당신과 일하고 싶대. 감사. 최선. 창밖 하늘 맑음. 평화 찾음. 정체성 숨기지 않고 일상. 때론 용기 필요. 옳은 일 행동. 과거 용서. 새 시작. 서연 해냄. 아, 여러분. 삶이란 참 때때로 이런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조심히 사시고 주변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